제목이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칭찬 맞으시죠? 충성! 이 군복을 딱 입은 거 보니 전쟁 영화? 6.25 영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영화들이 떠오르실 수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네, 6.25 전쟁이 나오기는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전쟁 영화는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영화는 바로 태백산맥입니다. 자, 영화 태백산맥은 1994년 임권택 감독이 제작한 영화입니다. 동명의 소설, 이 조정래 작가가 쓴 태백산맥을 영화로 한 것이거든요. 시대적 배경은 1948년입니다. 1948년 10월에 발생한 여수 순천 10.19 사건부터 1950년 발발한 6.25 전쟁을 이르는 그 시대를 담고 있고요. 장소는 전라남도 보성 벌교를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의 그 극에 달하는 그 대립을 담아낸 전쟁 드라마고요. 엄청나게 연출을 잘했습니다. 이 임권택 감독 본인이 겪었었던 그리고 6.25 전쟁까지 이런 그 과정 속에 느꼈던 바를 잘 표현한 그런 영화고요. 이 소설과는 조금 다릅니다. 거의 스토리는 비슷한데요. 인물 묘사 부분에서 조금 디테일함이 달라요. 이 소설 태백산맥에 있어서는 특히 이 좌익 세력의 경우 약간 좀 영웅성이 부각되고 굉장히 똑똑하고 이상적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영화 태백산맥에서는 좀 더 인간적인 면목 그리고 좀 더 고민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인물상에 약간은 조금 차이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이게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익 반공단체에서 이건 뭐 소위 말하는 빨갱이 영화다 막 그러면서 이거 영화 상영 금지해야 된다 막 난리가 났었죠. 나중에 임권택 감독이 회상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 영화 태백산맥 만들고 그 좌익 세력도 그렇고 우익 세력도 그렇고 양 진영으로부터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다고 그냥 굉장히 힘들어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이 태영호 의원이 탈북을 해서 왔습니다. 그 당시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이 덴마크 쪽에서 일을 할 때에 한국 영화들을 좀 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태백산맥을 딱 봤는데 당시 김범우 역을 맡았던 안성기 씨가 그 당시 이제 염상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실패했어. 아주 철저히 말이요.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사람 간의 증오에 토대하고 있는 한 그 어떤 사상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많은 생각을 했었다 그럽니다. 그 당시 1990년대 후반이 북한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던 시기예요. 우리가 뭐가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힘든 시기가 온 것일까? 이런 이제 고민을 또 하게 되면서 결국 탈북의 결심을 굳혔다라고 합니다. 빨치산은 우리나라 말이 어원이 아닙니다. 원래 어원은 러시아어인 파르티산인데요. 노동자, 농민들로 조직된 비정규 군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군인 대 군인으로서 막 철저하게 싸우는 그런 군인이 아니라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공격하고 다시 숨는 보통 유격대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게릴라전을 하는 군대를 바로 파르티산이라고 부릅니다. 요걸 이제 우리말로 한 게 바로 빨치산이 되겠습니다. 이 빨치산 활동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1948년 그때부터 이제 보통 1955년 6.25 전쟁이 이제 끝나면서 쭉 몇 년간 빨치산 활동을 전개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의 대립이 이제 극한으로 닿으면서 우익 세력에서 이 좌익 계통들을 좀 비하하거나 혹은 적대감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빨치산을 빨갱이로 이런 식으로 비하해서 표현하면서 빨갱이란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네, 일단 빨치산을 다룬 영화로는
1955년에 발표된 피아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강천 감독의 영화인데요. 빨치산 소부대 모습을 이제 묘사하는데요. 이 빨치산 소부대의 행동을 보면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런 극한의 야만성을 강조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런 행동들을 하는지 한마디 설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영화가 1955년에 나왔거든요. 6.25 전쟁이 53년에 정전협정이 체결되거든요. 그럼 좌우 대립이 정말 극에 달했을 때인데 2년 뒤에 이 영화가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천하의 악당으로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방공법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1990년에 남부군이라는 영화가 나와요. 정지영 감독의 영화인데요. 여기서는 빨치산을 묘사하는데 이 피아골과는 조금 다르게 묘사가 됩니다. 오히려 빨치산의 인간적 면모를 보여줘요. 생각보다는 사람 같네. 그래도 인정은 있네. 이런 이제 표현들을 씁니다. 비슷한 사람.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1994년에 발표된 태백산맥에서는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의 묘한 균형을 보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묘사가 돼요. 빨치산이 지주 경찰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곧 이어서 군인들이 좌익 혐의자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또 다른 장면을 보면은 이 지주가 농사 짓는 그 밭에 염전을 만들겠다고 소금물을 퍼붓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굉장히 소장농에게 잘해줬던 지주한테 찾아가서 소장농들이 굉장히 모진 말로 상처 주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굉장히 균형 맞추게 이게 하나 나오면 또 하나 나오고. 네, 일단 우린 1945년 광복을 맞이합니다. 근데 바로 정부가 세워지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미군정이 실시가 되고요. 북쪽도 따르게 소련이 이제 진주하면서 서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 수립을 위해서 1945년 말에 모스크바에서 회의가 열려요. 친탁 통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게 무슨 독립이냐, 또 다른 식민 지배다,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갑자기 좌익 세력들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지지한다라는 입장 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우익 세력들이 너 신탁통치 창상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면서 좌우 대립이 이제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1946년 3월 1일 굉장히 기념적인 날이죠. 광복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3.1절 기념 행사인데요. 따로따로 하고 오다가 또 마찰까지 빚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립이 계속 격화되는데 1948년 4월 3일 제주 4.3 사건이 발생이 돼요. 이 제주도에서 일부 좌익 세력들이 이 경찰 반대 혹은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경찰서를 습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수많은 민간인들 이게 학살되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이념 대립 속에서 상관없는 민간인까지 희생이 되는 거죠.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가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4.3 사건이 해결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는 제주 4.3 사건 진압해라 라고 하면서 여수 지역에 있었던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러자 이제 여수 지역에 있던 14연대 소속의 좌익 세력들은 우리는 제주도 출동을 반대한다, 통일정부 수립을 원한다 라고 내세우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를 여수 순천 10.19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진압군을 파병을 하죠. 이 과정에서도 또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이 영화 태백산맥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을 그린 영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가 제작된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역사학계에서 현대사 연구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당시 이제 반공 사상이 이제 60, 70년대를 지배를 했었고, 그러면서 90년대 돼서야 그나마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영화 태백산맥도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90년대 전만 하더라도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제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자들로서 독립운동한 사람들 기록도 없죠. 그 부분만 지우기 어렵다 보니까 아예 그냥 전체를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수 순천 10.19 사건, 이런 사건들이에요. 자, 이런 지워진 현대사를 다시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 게 1990년대 때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대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쭉쭉쭉쭉 얘기하게 된 것이죠. 자,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수 순천 19 사건 때 438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여순 사건 특별법이 통과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진짜 말하지 않았던, 감춰져 있었던 이런 사건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때 만들어졌던 이 여수순천 19 사건을 다뤘던 태백산맥, 오늘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사건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경우를 조금씩 봐요. 특히나 이제 인터넷상에서 막 설전들이 오가는 거 보면은 정말 증오의 말이 느껴질 정도의 그냥 표현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념 대립이었다고 하죠.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더 막 다각화된 것 같습니다. 성별 대립, 뭐 종교와 관련된 것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과의 관계, 또 빈부격차, 극에 달하는 증오를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영화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상호 간의 증오의 토대로 하고 있는 한 그 어떤 사상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는 이제 영화 맨 마지막에 이제 구술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대립이 극에 됐을 때에 과연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증오를 하고 있고 수단으로 삼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그렇게 된 거에 있어서는 또 상처받은 면모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달래기 위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